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역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자연계 이과 학생들이 미분을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함수에 대한 미분법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미분들의 그 근간에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있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할 수가 있으면 대부분의 그 자연계 이과에서 다루는 함수들에 대한 미분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미분을 공부를 할 건데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분하기가 상당히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역함수를 직접 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좀 어려운 경우에는 그대로 역함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안점은 일단 역함수에 대한 미분,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또 하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역함수의 도함수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역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원함수를 fx라고 합시다. 자, fx가 있는데 얘는 미분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역함수가 있어요. f 인버스 x, y equal to f 인버스 x라고 합시다. 얘도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시다. 미분 가능해야 뭐 역함수를 구하든 말든 하겠지요. 미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역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f 인버스 x에 대한 도함수, 얘는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거니까 f 인버스 다시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에 의해서 얘를 한번 써볼까요? 도함수의 개념 이용합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f 인버스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인버스 x 델타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어렵다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표시할 때 이 위에 올라간 게 함수 f가 올라갔었지 이렇게 f 인버스가 올라간 적은 없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참 직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 상황을 우리가 쉽게 토로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x축 하나 주고 이렇게 y equal to f 인버스 x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x에 해당되어지는 역함수값 f 인버스 x, 그 다음 여기서 델타 x만큼 옮겨와서 x 플러스 델타 x라는 위치에 대한 함수값 f 인버스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길이가 뭐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x가 늘어난 양이니까 델타 x예요. 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뭐예요? x의 증분이니까 y의 증분이겠죠. 델타 y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분자에 표시되어져 있는 얘는 지금 뭐가 되느냐면, 자, 분자를 살펴보면 분자가 f 인버스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인버스 x인데 얘가 지금 이 그림에서 바라다 보면 이 함수값에서 이 함수값을 뺀 거예요. 근데 델타 y죠. 얘는 델타 y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지게 돼요.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인버스 기호를 날려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 f 인버스 y는 뭐냐면 우리가 애초에 얘기하기를 y는 f 인버스 x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y가 되겠네요. 그래서 y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넘기면 f 인버스 x 플러스 델타 x는 y 플러스 델타 y가 되어지는 거고, 자, f 양쪽에다가 f를 합성을 시킬게요.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델타 x는 f의 y 플러스 델타 y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식을 잘 바라다 보면 여기 있는 델타 x에도 표현이 가능해지겠네. 뭐냐 하면 요 x를 여기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겨주는데 x는 뭐냐면 fy입니다. 그쵸? 예, fy예요. 그래서 fy를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써주게 되면 델타 x는 얘가 되어진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바꿔놓은 값들을 다시 넣어주세요. equal to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데 얘는 델타 y, 얘는 이거죠. fy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fy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f 인버스로 표시가 되어졌던 게 f 표시가 되어졌네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미소증분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여긴 델타 y예요. 델타 x하고 델타 y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지금 잘 살펴보니까 델타 x가 이렇게 작아지면 델타 y도 그 증분도 점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델타 x가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는 델타 y가 0으로 접근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델타 y가 0으로 갈 때 이런 식이 되어진다. 그랬더니 이쪽에 계속 쓸까요? 얘는 리미트 델타 y가 0으로 근접할 때 fx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fy가 아니고 여기가 y죠. y 분의 1 그리고 델타 x는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델타 y 그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리미트하고 묶어졌을 때 뭐죠? f-y가 되어지는 거죠. 얘는 equal to f-y 분의 1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얘가 된대요. f 인버스 다시 x는 f-y분의 1이다. 근데 여기 지금 x에 관한 식인데 y에 관한 식이 나와버렸어요. 뭔가 좀 어색하죠? 바꿔줍시다. y는 뭐라 그랬어요? f 인버스 x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f 인버스 x 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역함수의 도함수는 그 역함수의 원함수에 대한 도함수 값의 역수와 같더라.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네요. 됐습니까? 근데 아마 여기쯤까지 오면 아마 강의를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선생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본 겁니다. 뭐냐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중요한 사실이냐면 얘하고 얘를 한 대 묶어서 한번 써보세요. 이 식을, 요 값을 좌우 양변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 인버스 x 곱하기 얘는 f 인버스 다시 x는 넘어갔으니까 1이 되어져야 되겠죠. 지금 잘 보면 f 안에 f 인버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미분된 게 여기에 있어요. 이거 합성함수의 미분이네요. 그쵸?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가 미분이 되어지면 저런 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f 인버스 x가 x일 때 이 식을 미분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역함수 공부하면서 지겨울 정도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얘를 미분하니까 얘가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도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도함수의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 건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합성함수를 미분해서 만들어진 결과와 같더라. 이해가 됐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한 번 강의 듣고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지금 이거를 우리가 강의를 지금 들었지만은 이 강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역함수를 구해야만
그 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매번 역함수를 구해야 한다면 그건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y가 f 인버스 x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는 f 인버스 y와 같아요. 그렇죠?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그 얘를 첫째 x로 한번 미분해 보는 겁니다. 주어진 식을 x로 미분해 주면 여기는 1이에요. 1 equal to 여기 x로 미분하려고 보니까 y에 관한 식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줘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y로 미분을 하고 그 y를 또 x로 미분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먼저 y로 미분하면 요거고 그 y를 x로 mi분하는 거니까 dy dx 또는 y 다시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똑같은 식을 y로 미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y로 미분하면 여기는 dx dy입니다. x를 y로 미분한다. dy dx equal to 여기를 y로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f-y, f'-y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f-y가 있고 여기에도 f-y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dy dx를 바라다 보면 dy dx는 f-y분의 1인데 걔가 여기에 있네요. f-y. 그죠? 그러면 f-y 대신에 얘가 들어가주면 되겠다. equal to dx dy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지네요. 자, 우리는 앞으로 얘를 활용할 겁니다. dy dx는 dx dy분의 1과 같다. 얘를 활용해서 도함수를 구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함수를 미분을 할 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뭐냐? x를 y로 미분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하나의 식을 봤을 때 x로 미분하는 게 편하면 x로 미분하는 거고 y로 미분하는 게 편하면 y로 미분해가지고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dy dx를 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이런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y equal to 세제곱근 x-2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것으로부터 나는 역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좀 구해보고 싶어요. 이른바 dx dy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주어진 식에서 x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x는 y의 3승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래놓고 양변을 이제 y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dx dy는 3y의 제곱 끝. 그죠? 여기다 또 y 다시 갖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왜냐? y로 미분한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지금 이 y는 이거하고 같은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dy dx는 3 이거분의 1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들어갈 거니까 세제곱근 x-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합성함수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저거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합성함수의 개념. 합성함수의 개념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야? 어떤 식에 다시 함수가 적용이 되어진 꼴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y equal to x-2의 3분의 1승과 같은 겁니다. 그죠? 이거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dy dx는 3분의 1에 x-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하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어지네요. 어때요? 결과적으로 같은 식이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앞서서 공부했던 로그 미분법을 한번 좀 활용하는 거예요. 로그 미분법이 뭐라 그랬죠? 복잡한 식을 미분을 할 때 로그를 취해가지고서 미분을 하면 식이 단순해진다. 그죠? 그거를 이용해 주게 되면 양변에 ln을 갖다 붙여주면 ln y는 ln x-2의 3분의 1승 그래서 3분의 1 ln
x-2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x로 미분하는 거예요. 얘를 x로 미분하면 y분의 1하고 y 다시 나와야 된다 그랬고, 얘를 미분하니까 3분의 1에다가 x-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y 다시니까 dy dx니까 얘는 y를 여기다 갖다 곱해주는 거죠. 그 y가 뭐냐면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3분의 1 곱하기 x-2분의 1에다가 y가 곱해지면 3제곱근 x-2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함수의 미분법을 알므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역함수를 따로 구해서 그것에 대한 도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dy dx를 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 미분하려고 보니까, 그럴 때에는 dx dy를 구해서 역수를 취해버리면 된다.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합성함수나 로그 미분법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미분을 해줘도 괜찮다. 얘기가 여기까지 전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복잡한 식을 미분을 할 때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이렇게 폭넓게 미분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점점 사고력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자, 그러면 미리 얘기한 대로 이번에는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하학적으로 원함수하고 역함수는 y x의 대칭입니다. 선대칭이에요. 그죠? 그러한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 x 3승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이것에 역함수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4에서의 함수값이 아니라 미분계수값을 한번 좀 구해보려고 그래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자, 그러려면 일단은 F 인버스 4가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냐? 그러면 얘는 FA가 4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니까 여기 A 들어가면 A 3승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이퀄 투 제로가 되고, 인수분해 되네요. A 마이너스 1에 A제곱 A 플러스 3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어져야 되네. 따라서 A는 1이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최종적으로 F1이 4고 F 인버스 4가 1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네요. 우리가 일단은 도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꾸려나간다 그랬으니까 근간이 되어지는 중요한 값들은 정확하게 알고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저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Y축, X축, 원점. 현재 1과 4라는 값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여기도 1과 4라는 값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얘는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니까 y x가 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y x.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원점 지나갑니다. 이렇게 위치값 표기해주고, 자, 원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x의 값이 0일 때 1이니까 이 점 지나가요. 그 다음에 1일 때 4라 했으니까 여기 지나가요.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갑니다. 그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y fx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0, 1 기함수죠. 이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죠. 이런 같은 형태의 함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나요? 역함수는 지금 이 지점을 지나야 되고 대칭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지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y f 인버스 x 이렇게 되어지네요.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와서 이 지점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다. 그림이 이상하게 됐네. 미끈하게 빠져야 되겠죠.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4일 때 이 위치에서의 미분 계수값, 즉 도함수의 기울기가 얼마냐예요. 이게 얼마냐. 그것이 바로 F 인버스 4의 미분 계수값.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값을 구하는데 이걸 알아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접선을 잡아보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이때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위치에서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이거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우리 여기를 P, Q, R이라고 합시다. 세 지점. 이 길이는 1로 할게요. Y equal to X 대칭이니까 이 길이도 1입니다. 1. 그리고 여기가 P-가 되고 Q- 여기가 R-라고 합시다. 현재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 PQR하고 P-Q-R-는 합동이에요. 자, 삼각형 PQR과 삼각형 P-Q-R은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합동입니다. 합동. 자,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인버스 4의 미분계수. 얘는 이 그림을 바라다가 보면은 X가 이만큼 변화할 때 Y가 요만큼 변화해요. 그러니까 얘는 QR분의 PQ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네요. 선분의 길이가. PQ의 길이 1로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QR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F-1을 한번 좀 보세요. F-1. F-1은 P-Q-분의 R-와 같아요. 기울기니까 P-Q-분의 Q-R-와 같습니다. 얘는 이거 1이죠. 얘는 Q-R-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선분의 길이를 다 빼먹었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합동이라며. 합동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때요?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니까 결국 이것은 QR이 되어지는 겁니다. QR. 따라서 얘하고 얘하고를 바라다 봤더니 이거분의 1이 이거와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F 인버스 다시 4는 즉 4에서의 역함수의 미분 계수는 이거분의 1. 얘가 얘니까 F-1분의 1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1에서의 미분계수만 구해주면 되네. 자, 저거 미분해주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거분의 1에다가 x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x 이퀄 또 1 들어가니까 얼마입니까? 5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를 지금 꺼내놓은 걸까요? 원함수에서의 미분계수와 역함수에서의 미분계수의 관계를 그림으로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함수를 따로 구할 수 없어도 이거 가지고서 역함수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역함수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림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한 다음 그것의 역수를 취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끌어나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도형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뭐 지금까지 내용들 몽땅 다 여러분들 한 번 듣고 이해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꼼꼼하게 강의를 한 번 더 보고 또 다른 유사 문제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역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